신문 스프. 연봉 10억 원에도 의사들이 안 간다. 짚어볼 지점들. 한 신문사가 단독이라며 심장 전문이 없나요?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이 연봉 10억 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사를 읽고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심장내과 전문의의 연봉 시세는 얼마인지, 왜 해당 병원장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했는지, 왜 현직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지원하지 않았는지 등 핵심 요소들이 그 기사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는 전공이 심장내과가 아니라 예방의학과 교수, 지방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장 등의 인터뷰가 녹아있지만 그들이 이 사안의 당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10억 원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의사들의 현실에 정부가 의료 수가를 높여서 심장내과 등 필수 진료과 의사들에게 돈을 더 줘야 인력난이 해소된다는 의사 집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신문 기사는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책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건설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래도 연봉 10억을 준데도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지방병원에는 안 간다는 사안의 진상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은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의 공식 명칭은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인데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심장내과에서 전임의를 하면 인정받습니다. 2년차 이상의 심장내과 전임의와 교수와 심장내과 혹은 순환기내과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전문의는 모두 심장 전문의입니다. 수도권 대학 병원장들에게 이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전임의는 1억 원 안팎이고 교수는 1억에서 3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도 연봉 2억 원을 못 받는 심장 전문의 교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장 전문의 사이에서도 메이저로 불리는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 병원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우 껄끄럽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밝힌다면서 연봉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신 수준 높은 진료를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압박감이 있다고 합니다. 청주의 한 병원이 제시한 연봉 10억 원은 심장계의 메이저리거라는 병원의 연봉보다 2배가 넘고 서울의 15년 이상 경력 심장내과 교수보다 5배 높으며 대학병원 2년차 전임의보다는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청주의 그 병원은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된다고 공지했는데 그래도 이 사안을 돈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게 합당할까요? 청주의 해당 병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연봉 10억 주고도 남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적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적자를 각오하고 의사를 모집한다는 건데 이는 해당 병원이 뇌혈관 전문 병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센터와 심장센터가 그 병원의 양대 주축인데 1년 전 딱 한 명 있던 심장 전문의가 그만둔 이후 전문의가 없는 채로 심장센터를 1년 넘게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진료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공휴일에도 진료한다는 공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절박함이 이 사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엔 심장 전문의 몇 명에게 물었습니다. 1년만 버텨도 10억 원 준다는데 왜 안 가십니까? 돌아온 대답은 저희가 바보입니까? 였습니다. 연봉 10억 원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있는 근무 조건을 정확하게 간파하고도 간다면 그건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의 근무 조건은 표면적으로는 평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은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간과 주말 당직이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이 조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직접 근무를 해야 하는 심장 전문의는 꼼꼼하게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의사의 진료는 외래와 응급실 근무로 나뉩니다.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외래 진료이고 야간과 주말 당직은 응급실 근무를 말합니다. 심장 전문의가 한 명만 뽑힌다면 실제로는 365일 24시간 일하는 게 연봉 10억 원의 근무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병원은 3명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심장 전문의들은 선택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전문의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한 뒤 심장 초음파와 심장 혈관 검사를 하고 나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까지 연속해 진행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병에 4-5시간을 매달려야 하죠. 이런 환자가 밤에 오면 잠을 설치는 것에 그치지만 그리고 그것도 나이 먹고는 힘들지만 만일 그런 환자가 낮에 오면 외래 대기 환자는 누가 봅니까? 외래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은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아수라장은 고스란히 의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심장 전문의 3명이라도 365일 24시간 당직 체계를 감당하는 건 무리입니다. 다시 심장 전문의의 설명입니다.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토스해서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돌리지 않으려면 당직을 2명이 같이 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365일 중 3분의 2, 즉 243일을 당직을 서야 하는 겁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응급 환자를 진료하려다간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연봉 10억 원이라고 하면 세금 등 이것저것 떼고 실제 소득액은 6억 원 정도 될 텐데 단 한 건이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그 돈 모두 소송 비용으로 쓸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 자격을 딴 뒤 전임의 과정 2년까지 마치고 교수 채용이 확정된 한 의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 비교적 가벼운 미용 진료를 하는 일명 뿌띠 성형으로 개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는 뿌띠 성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사표를 낸 뒤 6개월 만에 뿌띠 성형 의원을 단독으로 개원했습니다. 국내에서 그 분야 사관학교로 꼽히는 원조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6개월 배우면 뿌띠 성형 단독 개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뿌띠 성형 개원은 따로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몇 개월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띠 성형 의사의 연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얕보고 개원했다가 수억 원을 손해보고 문을 닫는 사례도 많지만 해마다 10억 원 넘게 버는 뿌띠 성형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내과 계열 전문의를 취득하고 뿌띠로 전향한 한 후배 의사는 페이닥터로 있을 때 연봉이 10억 원이었고 단독 개원한 후에는 그 2배를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예인과 함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뿌띠 성형 의사들이 돈 자랑하는 건 방송계에서 유명합니다. 뿌띠 성형 의사들이 연봉 10억 원을 돌파한 지는 오래됐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 전문의 10억 원 모집 공고에 이렇게 사회가 소란스러운 걸까요? 연봉 10억 원 뿌띠 성형 의사는 되고 심장 전문의는 안 된다는 걸까요? 의학적 난도가 높고 사회적 가치가 더 큰 곳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그 신문기사를 접하며 여러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술일수록 오히려 싼 값이 매겨지는 역설적인 현실이 국내 필수 의료 붕괴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 제시가 가뜩이나 허덕이고 있는 심장병 응급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짚어볼 겁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벌어? 라는 질문보다 국민들이 의료비를 얼마나 내고 있어? 라는 물음이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질문의 주어가 국민일 때 국민을 위한 대답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높은데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면 의사가 적게 번다 한들 무슨 위로가 될까요? 반대로 국민이 내는 의료비는 낮고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좋다면 의사의 소득이 높다 한들 무슨 질투가 생길까요?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적정한지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지를 따지는 게 의사 소득에 대한 궁금증보다 우선입니다.
의사 정원 증가, 의사 역할 대신하는 간호사, 민간이 아닌 공공병원 등 여러 의료계의 현안들 역시 질문의 주어가 국민일 때 국민을 위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포츠 프리미엄에 실린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최혜림이었습니다.